노출. 오늘 수업이 노출이다 보니까 노출부터 시작했네요. 노출. 우리가 사진이 만들어지는 3대 요소가 뭐라고 했죠? 3대 요소. 사진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3대 요소. 뭐가 있었죠? 셔터의 원리. 셔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안구를 보고 만든 조리개 원리. 그 다음에 ISO. 우리가 이 세 가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식적인 논리만 내가 안다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제가 사진학과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이걸 아이들한테 외우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못 외워요. 이게 애우려고 덤비잖아요? 그러면 못 외워요. 근데 이 안에 숨은 공식이 있는데 숨은 공식을 알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그 숨은 공식을 아마 아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가령 이런 거죠. 가령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해서 조리개를 F로 체크하잖아요. 그죠? 네. 조리개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보통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해서 여기 꺼내놓은 렌즈들도 이게 한 30년 된 카메라들인데 아마 렌즈의 최대 밝기를 이렇게 보시면 1.4로 되어 있어요. 한번 돌아가면서 볼게요. 네. 보면은 1.4로 되어 있죠. 1.4. 최대 밝기가, 그렇죠? 네. 근데 1.4에 자세히 보면은요, 이 배수가 어떻게 돼요? 2.8이 돼요. 네. 이 배수만 외우시면 돼요. 다른 거 외우지 말고, 이 배수가 어떻게 돼요? 5.6이 돼요. 그렇죠? 네. 자,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4. 그렇죠? 네. 좀 이해 가요? 이거를,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애워라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조금 이해를 좀 쉽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렇게 넘어오니까 8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니까 11이 될 거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16이 될 거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22가 될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 이렇게 한 번씩 한번, 필름 카메라. 예. 필름 카메라가 많이 있질 않네. 야, 안 썼더니. 한번 보세요. 애우기 쉽죠?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2 밑에 1 있잖아요. 1. 이 1이 뭐죠? 1? 네? 1. 1이 뭐죠? 1이? 그쵸, 똑같은 거. 1대 1이에요. 1대 1. 1대 1, 1대 1.4, 1대 2, 1대 2.8, 1대 4. 4는 뭐냐면요. 1대 1은 쉽게 얘기해서 1대 1은 사람 눈하고 거의 똑같아요. 사람 눈하고 똑같은데 좀 밝은 렌즈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요 렌즈가 1.4인데 지금 맨 마지막에 가지고 계신 렌즈는 1.2죠. 근데 과거에 1.0이라는 게 있었어요. 1.0 렌즈가 과연 1.0 렌즈를 만들었다는 게 신기하죠. 그죠? 1.0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
우리가 이쪽 안쪽에 빛이 있죠, 빛이 100이 있어요. 렌즈를 통해서 100이 다 전달됐을 때 1대1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이 밝기를 그걸 가지고 1.4, 2, 2.8, 4, 5.6, 8, 11, 16, 21을 만드는데 이 만들어질 때마다 조리개가 이렇게 오므라지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1대1은 완전히 제일 밝은 거고 1.4부터 2.8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오므라지죠. 이게 조리개가 거리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조리개가 사람의 눈하고 똑같아요. 몽공 밝은 데 가면은 안에 조리개가 이렇게 오므라지죠. 네, 어두운 데 가면 열리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가 이렇게 오므라졌을 때는 빛이 어떻게 들어와요? 적게 들어오죠. 그죠? 열렸을 때는 빛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사진을 찍을 때 이 조리개를 열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기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을 놨을 때 사진이 정상적인 사진인데 내가 더 밝게 찍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조리개를 어떻게 해요? 열어줘야죠. 어둡게 찍어야 되겠다. 조여줘야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이해가 가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셔터가 있어요. 셔터가 여기에 따라서 셔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자, 1부터 해서 1, 2, 4, 8, 15, 30 있죠. 자, 셔터 속도가 우리가 보면은 거꾸로 1 있고 2가 있고 4가 있고 8 있고 15가 있고 30 있고 60 있고 125가 있고 250 있고 뭐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500, 1000, 2000 자 4000, 8000, 16000 느낌 뭐가 오지 딱 느낌 뭐 오지 않으세요? 배수 얘도 마찬가지로 셔터 속도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배수로 넘어가죠. 자, 여러분들 1초가 어떤 1초가 돼요? 1초. 지금 1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 1초를 잘 보세요. 1초. 뭐죠? 1초. 보이시나요? 1초. 들어오죠? 1초. 우리가 1분에 60초잖아요. 이게 60번 행했을 때 똑같은 1초예요. 1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 1초 동안 노출이 되는 거예요. 1초. 이 셔터에 소리만 가지고도 셔터 속도를 맞추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15분의 1초, 30분의 1초, 60분의 1초. 그러나 이게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알 수가 없겠죠. 네. 한번 셔터 느낌도 이렇게 한 번씩 가져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해볼게요. 네. 셔터 느낌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 셔터에서는 들고 찍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느끼는 셔터 속도가 한 몇 정도 될까요? 내가 들고 찍었을 때 한번 셔터를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 분들은 15분의 1초도 들고 충분히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아마도 평균적으로 보면 30분의 1초가 아닌가 싶어요. 30분의 1초 이후로는 들고 찍을 수가 있는데 30분의 1초 미만은 삼각대를 꼭 써줘야 돼요. 원래 사진은, 필자의 사진은 무조건 삼각대를 받치라고 해요. 네. 삼각대 사용했을 때 차이하고 그냥 들고 차이는 우리가 엄청난 차이예요. 언제? 확대했을 때. 우리가 큰 사진으로 확대할 때는 확대가 들고 찍은 거는 거의 확대가 안 돼요. 네. 어느 정도 선에서는 깨지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의 미묘한 들고 찍었을 때 흔들림으로 인해서. 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아까 똑같이 우리가 지금 조리개와 셔터를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후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노출. 우리가 아마 ISO를 감도라고 하잖아요. 기준이 보통 100을 많이 잡아놔요. 모든 책의 교과서가 과거에는 100을 기준으로 했었어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맑은 날씨. 자,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고 그 다음 어둡게 흐린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고 이렇게 밝은 실내가 있겠죠. 그 다음 어두운 실내가 있을 거고요. 요 정도가 우리가 필름 카메라가 됐든지 아니면 모든 카메라가 됐든지 어떠한 전 세계 어떠한 카메라 모든 카메라를 통틀어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셔터 속도와 조리개가 나눠지겠죠. 맑은 날 셔터 속도 125에 조리개 11. 네. 요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교과서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흐린 날 60에 8. 어둡게 흐린 날 60에 5.6. 밝은 실내 30에 2.8. 어두운 실내 15에 2.8. 자, 요거는 우리가 요 정도만 그냥 메모만 해놔도 원래 저기 어디 있었냐면은요. 예전에 여러분 필름을 사면 필름통 안에 이게 다 있었어요, 원래. 네. 그리고 사진학과에 들어가면 사진학과에서 시험 볼 때도 이거는 제일 기본적으로 시험을 봐서 학생들이 요거만 외워도 그냥 과거에는 충분히 사진을 찍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모든 카메라의 기본적인 핵심은 이것만 알면은 다 찍어요. 카메라가 중형이 됐든 대형이 됐든 디지털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이 정도만 외고 있으면은 다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카메라 이게 뭐죠? 여기가 이게 뭐 꼽는 데죠? 우리 필름 카메라 과거에 이게 보면은 다 이렇게 이제 주머니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걔도 있고 다 있죠. 얘는 없네요. 얘는 있죠. 네. 걔는 왜 없을까, 얘는? 이게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얘 주머니가 있죠. 얘는 프로용이에요. 완전 프로용에는 이런 디자인 자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요? 캐논에서 F1 하면은요, 최고의 카메라였어요. 과거에. 최고의 카메라는 누가 지금 미러리스의 최고 카메라 지금 현재는 캐논에서 R1이죠. 이 F1이 R1하고 똑같아요. 자, 최고의 카메라는 이런 좀 프로들이기 때문에 굳이 주머니 케이스를 안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주머니 케이스의 용도가 뭘까요? 용도가
슬라이드가 하나가 어디로 가지? 어디로 없어졌을까? 또 꺼내면 되죠.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 디지털 하나 가지고 컬러도 찍고 스펙도 찍고 다 찍지만은 과거에는 우리가 네가티브 필름이고요. 요거는 흑백 필름이에요. 그죠? 얘는 슬라이드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한 카메라에다가는 슬라이드를 놓고 한 카메라에다가는 흑백을 놓고 한 카메라에다 이렇게 해서 바디 3개에다가 렌즈 하나를 쓰고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넣는 거는 슬라이드로 찍다가 바디만 바꿔서 렌즈를 껴서 또 다른 데다가는 흑백도 찍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거 용도로 쓴 게 1번.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한테는 이걸 뒤집어서 여기에다가 저걸 적어놔요. 이렇게. 예. 적어서 머리에 잘 안 외워. 저거 못 외워 하면은 저걸 적어서 이 뒤에다 꼽아놓고요. 이거 보고 찍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쓰라고 만드는 용도예요. 이 용도는. 근데 하다 보면은 이거 금방 외워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있죠? 카메라도 지금 가령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밝은 실내잖아요. 자, 카메라 한번 가져가 한번 잠깐 해볼게요. 스위치를 켜고요. 자, 모드를 M에다 놔볼게요. 완전 수동. M에다 놨을 때, 여기는 실내가 밝잖아요. 셔터 속도 30을 맞춰줄게요. 30에 조리개 2.8. 자, 2.8이 안 되는 카메라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안 되는 카메라를 갖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ISO는 100. 네, 그건 2.8 나오는 카메라예요. 죄송합니다. 자, 보이나요? 셔터 속도 30에 30분 1초에 2.8에 100을 놨죠. 네, 100을 놓고 자, 노출이 나오죠? 네, 노출 나오나요? 네, 30에 2.8에 아사페. 네, 그냥 자동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동도 아니고 그냥 1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기준을 놓고 지금 나온 카메라 가지고 완전 수동으로 찍은 거예요. 30에 2.8에 100. 한번 해보시죠. 네. 만약에 나는 2.8이 없어. 2.8이 없어. 그럼 4가 있죠. 4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셔터를 한 단계 내려줘야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조리개가 하나를 더 썼을 때 모델 필요하면 좀 앞에 서 있을까요? 그래야 돼요. 찍어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만약에 실내에서 촬영했는데 결과물이 조금 튀어봤을 때 흔들렸다. 그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속도를 올려주셔야 돼요. 자, 지금 30에 2.8이라는 걸 잠시 여기 보고 갈게요. 지금 어두운 실내에서 30에 2.8을 했죠. 자, 30에 2.8은 난 없어. 4가 있어. 4가 있어요. 4가 있으면 15. 5점 넣고 싶으면 8분의 1초. 8을 넣고 싶으면 4분의 1초를 넣는 거예요. 또 노출은 다 똑같아요. 자, 2를 열고 싶으면 60, 1.4로 내가 찍고 싶어 하면은 1.4까지 마지막 끝에 계신 분 거는 1.4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이 실내에서 125를 쓸 수가 있는 영역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노출의 방식, 농도는 다 똑같아요. (30에 2.8이) 지금 현재 실내 기준이었어요. 어두운 실내 기준이었어요. 이러면 100% 안 흔들리죠, 당연히. 들고 찍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과거에는요, 여기도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썼던 수첩이 있어요. 이 감을 하고 가면 찍은 거예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봤을 때 찍은 걸 뒤에 돌려봤을 때 저를 찍었단 말이에요. 감이 똑같아야 되니까 밝게 어두운 건 어둡고 어두운 건뭐 흙이 너무 밝고 흐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죠. 네, 두쪽 감 다 똑같이 떨어져야 돼요. 그걸 변경하면서 찍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수첩에, 이쪽은 수첩에다가 똑같이 한쪽은 셔터 적어놓고 한쪽은 조리개를 적어놓고요. 이거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계곡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줄거가면서 쭉 줄거가다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셔터 속도를 뭐 1분을 놓겠어. 그럼 1분에 대한 조리개 값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메모를 하고 다녔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하나. 네, 안녕하세요. 거기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아. 지난번에 하나 깠었는데 누가 가져갔네, 까는 걸. 저 조리개 좋게 했는. 필름 꺾이게 좀 닦은. 아, 이거 까면은 있어요. 까면 있는데 안 깐 거 뿐이야. 까면 있어, 안에. 다 들어보면 동그란 노란 게 자꾸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보는데 이게 혹시 아, 기능을 켜놔서 그래. AF. 피사체 추적. 네, 피사체 추적을 해놔서 그래. 어딘데? 이게 아니고. 네. 여기. 잠시만요. 군대 다녀오셨어. 군대 다녀오셨어. 군대에서 총 쏠 때 숨을 들어가서 딱 멈추고 들어가서 당기고 숨 뱉거든요. 카메라 원래 똑같거든요. 셔터 누를 때 숨 쉬면 흔들려요.
매뉴얼 모드로. 시선제를 켜놔서 그러네요. 시선제라고 해서요.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 해서 초점을 맞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은 내가 쳐다보는 쪽으로 초점이 맞아 이렇게. 아, 눈이 가는 쪽으로요? 예. 그러니까 눈을 애가 보고. 예, 예. 그게 이제 이 기능인데요. 아마 이거를 껐다 켰다 해보세요. 끄면 그게 없고요. 예, 예. 안 흔들리면서 정확히 실내 찍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노출각이 똑같은지 파악해보고 한 번씩 찍어보시면 합니다. 변동을 저기 값을 변동시켜서 15g.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조금 이따 할 거였는데 우리 원장님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의 노출의 값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찍든지 팔에 살을 놓든 1.4에 120을 놓든 사진은 다 똑같은 농도로 나와요. 하지만은 성격이 달라져요. 사진에 보는 이미지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령 지금 15에 3명 그렇죠. 자, 느낌 오시나요? 자, 해보기 전에 한 번씩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30에 2.8을 놨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면 될까요? 화장실 뒤에 걸려있는 액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액자 있죠? 네. 액자를 보고해 보겠습니다. 액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30에 2.8하고 똑같은, 밝기는 똑같죠? 밝기는 똑같아요. 자, 4, 5.6, 8. 어때요? 이 뒤에 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아, 선명해지는 거죠. 선명해지는 거죠. 밝기는 똑같은데 얘는 완전히 흐리잖아요. 완전히 흐리는데 4, 5.6, 8 밝아지죠. 아니, 선명해지죠. 선명해지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 너무 흔들려. 자, 15.8. 이 흔들림 보이나요? 30분 1초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볼 때 그렇게 흔들림을 얘는 거의 안 흔들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30분의 1초는 너도 다 들고 찍을 수가 있다. 근데 15분의 1초로 가볼게요. 15분의 1초 확대해 볼게요. 야, 얘도 살짝 흔들렸네요. 살짝 흔들린 거 혹시 느낌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은 더 많이 흔들린 걸로 가볼게요.
자, 8분의 1초. 이거 좀 많이 흔들렸네요.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감각적으로 느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중에 하나가 흔들린 사진하고 초점이 나간 사진하고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거는 초점이 나간 게 아닙니다. 흔들린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보다 보면 또 보여요. 자, 4분의 1초. 자, 흔들리는 사진 보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벚꽃이 펴요. 벚꽃이 필 때, 바람이 부를 때 우리가 한 8분의 1초, 4분의 1초 놓고 꽃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쁘게 나와요. 신기하게 이쁘게 나와요. 네. 꽃이, 정확하게 꽃이 딱 선명하게 묘사되는 것보다 우리가 특히 꽃이 이렇게 어떨 때 많이 찍냐면요. 꽃을 막 군무로 해서 많은 꽃이 있을 때. 네. 벚꽃도 많이 찍을 때 저속으로 해서 4분의 1초나 15분의 1초 놓고 만약에 바람 불 때 찍는다 하면은 꽃이 흔들림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속 샷다를 꼭 안 쓴다라고는 못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속 쓸 때는 셔터 속도를 어떻게 길게. 우리가 더 길게도 해요. 여기서 보면은 언제 쓸까요? 패닝샷? 패닝샷. 저속 쓸 때 패닝샷. 패닝샷이 뭐죠? 한번 네이버에다 한번 검색해 볼래요? 잠깐. 제가 여기서 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패닝샷 한번 검색을 해서 볼게요. 그러면은 패닝샷이 언제 쓰냐면은요.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이 뛸 때 속도감을 내주는 율동적인, 활동적인, 동작적인 걸 표현을 할 때. 네. 그럴 때 패닝샷을 쓰는데요. 패닝샷을 찍을 때는, 보통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평균적으로 기준은 15분의 1초 많이 쓴다. 15분의 1초. 보여요? 네. 보이죠? 어떤 건지 느낌 알죠? 네. 자, 그 패닝샷은 몇 분의 1초 쓴다? 15분의 1초를 많이 써요. 자, 15분의 1초를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딱 그 15분의 1초 쓰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15분의 1초를) 놓고, 그럼 조리개를 살을 놔야 되겠죠, 실내는. 자, 놓고, 우악. 15초로 났네요. 그러니까, 자, 15초를 놓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야외에서 찍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야외에서 보여주는데 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윙 하고 지나가죠. 오토바이 윙 하고 지나가죠. 그렇죠. 사람이 이제 뛰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쫓아가면서 어떻게 놓는다? 연속 촬영. 얘도 연속 촬영으로 바꿔주세요. 세트. 자, 지나갑니다. 자, 차가 이쪽에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차가 지나갑니다. 내가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차를 그대로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차를 그대로 잡고 있으면서, 자, 찍힌다. 자, 어떻게 찍혀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배경에서 차만 이게 차입니다. 차 카메라 아니에요. 차만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네, 카메라 쫓아갔으니까. 아, 맞았어요. 쫓아갔으니까. 이해하시나요? 네, 얘만 그대로 있고 배경이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율동감 있게 바뀌고 얘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찍어서 오토바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 더 리얼하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리얼하게. 그러면은 8분의 1초. 8분의 1초. 조리개 어떻게 해야죠? 5.6. 눈이 잘 쫓아오시네요. 자,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을 할게요. 자, 차가 갑니다. 자, 찍었어요. 자, 아까하고 흐려지는 걸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밑에 8분의 1초와 여러분들이 자 봐주세요. 8분의 1초와 15분의 1초야. 느낌 보이나요? 15분의 1초는 흐름이 있지만은 뭔가 탁탁탁탁탁 보이죠? 네. 자, 8분의 1초 볼게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탁탁탁탁 보이는 게 어떻게 보여요? 더 흐려지죠. 자,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자, 4분의 1초로 갈게요. 4분의 1초로 가면 8로 놔야 되겠죠. 4분의 1초. 자, 똑같이 자, 차가 갑니다. 초점은 맞추는 거예요. 초점 먼저 맞추고 자, 쫓아가. 자. 자, 굳이 설명 안 해도 눈으로 보이는 느낌을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에 똑같이 자동차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네. 요거 정말 저속 타임으로 해서 요런 기교 같은 거를 보여주면은 정말 재밌어요. 주로 이제 자동차도 있지만은 요즘 이제 꽃이 많이 피니까 특히 개나리 같은 거. 개나리죠. 개나리, 특히 벚꽃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촬영하실 때 벚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모스. 여기 움직이나요? 코스모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죠? 목련? 목련도 있고. 이제 지금 앞으로 피는 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할 때 항상 저는 저속 촬영할 때도 그 뒤에 배경에 어떻게 보면 산도 넣고 뭐 정말 강도 넣고 바다 넣고 찍을 때 앞에다 꽃을 쫙 깔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저속 셔터를 놓고 찍으면은 정말 좀 색다른 사진이 나와요. 한번 메모 잘 해두셨다가 한번 해보는 걸로. 우리가 이제 수업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촬영도 야외로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거 실질적으로 해보고 나가서 그 실습도 해보고 학생들한테는 이게 다 실습을 다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그 어느 정도 테크니컬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정도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지금 꽃을 찍는다고 하셨을 때 네. 꽃을 흐름을 따라가 찍는다는 말씀이죠. 아니면 지금처럼 꽃 배경을 놓고 배경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배경 아까랑 얘랑 틀린 게 얘는 내가 움직였잖아요. 얘는 내가 움직였죠. 그죠? 얘는 내가 움직였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용차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승용차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삼각대를 걸어놓고 저속을 찍어놓고 꽃을 찍을 때는 배경은 그대로 있어요. 꽃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네. 어때? 답변 잘 됐나요? 바람이 있는 날이 오겠네요. 아마 봄바람이 요즘은 많이 부니까요. 예. 바람이 계속 불어주고 있어서 산불도 많이 났잖아요. 아마 계속 바람은 불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진 많이 찍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다른 질문은요? 코스모스가 흔들린다고 했을 때 네. 나도 그 꽃을 트래킹해주는 그런 아, 왜냐면은 꽃 트래킹이 왜 한다면 자동차는 트래킹이 돼요. 한 대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한 대기 때문에 트래킹이 돼요. 사람도 한 사람이 뛰기 때문에 이 트래킹 사진에서는 그 only 그냥 단수예요, 단수. 이 복수는 다 포기하고 한 개만 선택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만. 근데 꽃은 하나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스템은 없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도전해 본다고 하면은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누군가 밑에서 꽃을 하나 흔들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 꽃을 난 쫓아가면서 찍는 거야. 그러면 그 꽃만 잘 나오고 나머지는 꽃 색깔로 해서 수채를 그리겠죠. 네,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목련은?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꽃이 크니까. 카메라에 움직이는 연동되게 연결해가지고 꽃을 설치한 다음에 흔들으면 그거를 찍었던 사람이 뭘 찍었냐면요. 7월 10일 날 그쯤 해서 어딜까요? 7월이면은 어딜까요? 느낌 딱 올 것 같기도 한데. 부여? 부여? 중남지? 중남지 연꽃을 그 줄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요. 예. 그렇게 찍으신 거예요. 이렇게 어디 아마 공모전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어딘가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 사진을 과거에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꽃이 너무 좀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 꽃을 찍기 위해서 그분은 계속 그냥 연사를 누르면서, 자, 연속 촬영을 한 이유가 한 번 올해서는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잘 나온 거로 네. 내가 단컷 샷 따로 해가지고서는 저 표현을 한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연속으로 찍었을 때 내가 보면서 골라내는,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봐도 똑같은 상황에서 잘 볼게요. 똑같은 상황인데 느낌이 다 달라요. 8분의 1수 다 똑같은데, 그죠? 네. 다 다르죠? 느껴지나요? 같은 상황인데도, 그래서 연사를 찍는 이유가 연사를 찍어야지 내가 좋은 걸 골라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특히 저속샷단은. 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진을 이제 밝게 찍고 싶어. 자, 그러면은 이게 그림이 어떻게 가야 될까요? 30에 2.8에서 기준인데 내가 이제 밝게 찍고 싶어. 자, 어떻게 가야 되겠죠? 30에 2.8이 지금 우리 실내에서 기준이었는데, 그러면은 밝게 찍고 싶어. 어떻게 가야죠? 32, 2로 가거나 2.8이 15로 가거나. 이해 안 가시는 분? 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제. 자. 1.4하고 2는 카메라의 성능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없으면 이제 4로 갈 수밖에 없어요. 4, 5.6, 8로 가는 거예요. 네.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말고. 난 죽어도 감도를 그렇죠. 그래서 자, 난 죽어도 30에 2.8을 고수할 거야. 자, 그러면 아까 100이라고 했죠. 100을 어떻게 해야죠? 200. 200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해 안 가시는 분? 왜냐면 이해 안 가면은 이해 안 간다고 충분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ISO가 100, 200, 400, 800, 1600, 매우 쉽죠? 3200.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6400, 12800. 그렇죠. 25600.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거 누가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조금 이따 해볼 거예요. 자,
기준은 2.8, 30에 2.8에 아사 100이었는데 우리가 200에 놨을 때를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예요. 400은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네. 우리 모델 어디 갔어? 모델이 없어졌습니다. 잠시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굳이 애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거는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빨라요. 표준 100입니다. 200부터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자,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아까 그 자리로 와서 이제는 한 장씩 찍는 걸로 다시 하고 M 30에 2.8. 자, ISO 100에서 원장님 어디 계시나? 자, 원장님, 자, 우리가 딱 135 놓고 찍겠습니다. 자, 요 사진이 우리가 표준인데 이제 ISO만 바꾸는 거예요. 자, 200으로 나왔습니다. 자, 똑같이 갈게요. 기존에 사진 찍었던 거를 보고 헷갈리지 않게, 안 물리죠. 자, 135 똑같이. 자, 이 다음엔 400. 아마 찍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볼 때, 느낌으로도 오지 않나요? 800.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밑에를 봐주세요. 30에 2.8의 같은 조건에 800입니다. 800이면은 노출이 3단계 오버예요. 3단계 오버, 2단계 오버, 1단계 오버, 정상 노출. 느낌 오나요? 1 오버, 2 오버, 3 오버. 자, 그럼 여기서 전문 지식 하나. 우리가 3 오버부터 그 오버되는 사진을 무슨 사진이라고 할까요? 히읗, 초성화가 히읗, 이응, 키읔. 히읗, 이응, 키읔. 네, 하이키. 우리가 이제 하이키 사진 찍기. 오늘은 하이키 사진을 찍어서 하이키 사진을 찍겠습니다 하면은 적어도 플러스 한 3 정도, 2 정도 이상 놓고 찍었을 때 하이키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하이키 사진 찍는 이유. 언제 쓰나요? 정말 예쁘게 찍을 때, 감성 있게 찍을 때, 뽀샤시하게 찍을 때, 여자친구 찍어줄 때, 네, 하이키. 날씨 흐릴 때 해보셨네요. 맞습니다. 날씨 흐릴 때. 네, 맞아요. 이게 날씨 맑은 날은 빛이 강해서 하이키 사진을 해주면은 사진이 이쁘게 날아가거든요. 네, 하이키 사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얘기한 감도로만 건드려도 돼요. 감도로만. 근데 입자가 거칠어지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럼 입자를 거칠게 안 알고 싶으면은 일부러도 거칠게 하잖아요. 일부러도 거칠게 하죠. 일부러도 막 12,800을 놓게 되면은 이게 감도가 높아지면 뭐가 생길까요? 노이즈. 모아레라기도 하기도 하고 노이즈라고 하잖아요. 그 노이즈가 과거에는 그 우리 모래알처럼 막 굉장히 심했었어요. 네. 필름 카메라 때는. 근데 그걸 일부러 그렇게 찍었어요. 일부러. 하지만 지금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찍기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유행할까요? 그렇게 찍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유행도 좀 알면 좋아요. 아, 옛날 카메라. 예. 맞았어요. 최근에도 캐논 본사에 우리 아카데미 교육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래됐어요. 거의 한 20몇 년, 30년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걸 경험하고 싶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죠.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 좀 빌려달라고.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노이즈 감소기는 꺼도 되잖아요. 꺼도 지금 것들은 너무 성능이 좋아요. 지금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하면은요, 빛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빛이 아예 꺼진 상황.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이 안 보여요. 누군지를 몰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카메라로 해서 ISO 한 10만 놓고 딱 찍잖아요. 대나처럼 나와버려요. 노이즈 없이. 해볼까요? 궁금하네요. 지금 그 카메라가 나와 있어요. 그 카메라가 달라요? 카메라가 다르겠죠? 앞으로 나오는 카메라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영화로 쓰는 시네마 카메라는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 현재 그 시네마 카메라의 성능이 그만큼 좋아져서 지금 웬만한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노이즈가 지금 어느 정도 감도 올린다고 해서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자꾸 이 노이즈 있는 거를 내가 표현하고 싶어서 찾는 방법은 옛날 거밖에 없어요. 옛날 카메라. 네, 그래서 옛날 카메라도 버리지 마세요. 지난번에 제가 아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 CCD의 수명이 길지 않다, 그죠? 네. 예. 근데 지금 그 표현을 하는 카메라가 25년 전 카메라예요. 네, 오래돼서 그런 노이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더 거칠어지고 색도 막 죽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사람들이 다시 선호하게 돼요. 또 선호하는 거 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도 느끼시지만은 이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찍는 거 봐요. 찍는 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지금 디지털 초창이나 막 착착착착착 소리 있죠. 네, 그런 느낌을 또 갖고 싶어서 찾는 분들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노출은 태초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셔터 변함이 없다. 감도 변함이 없다. 이 세 개 가지고 사진을 찍는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조리개와 셔터와 ISO 가지고 모든 사진을 다 찍는 거는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리고 저속 샷다를 여러분들이 알았고요. 오늘 고속 샷다는 당연히 그 반대겠죠. 고속 샷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100km로 달리는 차에 바퀴를 찍었어요. 바퀴에 있는 글자가 선명하게 나오려고 하면은 적어도 셔터 속도가 어느 정도나 확보돼야 될까요? 우리가 달리는 100km 달리는 승용차를 탁 찍어서 그 알루미늄 휠이 어디 회사 건지 딱 정확하게 눈에 들어올 정도 달리려면은 조금 더 쓰세요. 4,000분의 1 저 정도 되면은 그 정확하게 그 타이어 마크까지도 다 나와요. 우리가
그 필름 카메라 때 총알을 찍은 카메라가 있었어요. 미놀타에. 네. 몇 초였을까요? 총으로 직접 쏘면서 권총으로 쐈는데 이 총알이 찍혔어요. 이렇게. 엄청나겠죠? 12,000분의 1초. 네. 그러나 이제 그 사용 용도가 너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미놀타에서 한번 만들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 유행도 못하고. 네. 값만 비싸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해서 모든 카메라들이 지금 8,000분의 1초까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8,000분의 1 주면은요, 거의 벌을 찍든 새를 찍잖아요. 새 발톱까지 다 나와요. 새 날개짓 하잖아요. 날개짓 하나하나 다 나와요. 손톱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저속샷 따도, 뭐, 물론 써보시지만은, 고속샷 따도 아마 해보시면 아마 정말 재밌는 것도 많이 찍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고속 샷다를 쓸 때 자, 지금 지금까지는 이제 실내였고요. 우리가 고속 샷다는 실내에서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얘기 드린 맑은 날에 125에 11이 나왔어요. 자, 그럼 125에 11이 일로 와야 되겠죠. 125에.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고속 샷다로 점점 씁니다. 자, 8을 쓰려고 하면은 250분의 1초예요. 5.6이면은 500분의 1초죠. 이해 가시나요? 4는 1000분의 1초죠. 2.8은 2000분의 1초예요. 2는 4000분의 1초예요. 1.4는 8000분의 1초예요. 자, 그러면은, 자, 8000분의 1초를 쓰고 싶고, 내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날아가는 새, 자동차 타이어를 완전히 반대로 자동차 경주를 찍는데 자동차를 완전히 딱 쓴 것처럼 찍고 싶어. 그래서 나는 내가 선택을 과감하게 8000분의 1초를 쓸 거야. 나는 8000분의 1초를 쓰고 조리개는 1.4를 놔야 되는데 지금 1.4를 놓고 촬영을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여건적으로. 안 되겠죠? 그죠?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야 되죠? ISO. 그래서 이 ISO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똑같이 갑니다. 125에 11 똑같아요. 250에 8 똑같은 노출이에요. 똑같은 노출이에요.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놓고 얘기하자고요. 8,000분의 1초를 놓고 현실적으로 해서 자동차를 찍고 스포츠를 찍을 때 1.4를 놓고 찍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한 5.6은 놔야 돼요. 왜일까요? 이유가 왜일까요? 심도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딩동댕 심도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오토바이 같은 거 찍을 때는 좀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네, 곡면의 컨트라스트, 디테일 모든 거를 우리가 잡아주려고 하면은 적어도 5.6을 놔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몇 칸이 필요하죠? 자,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면은, ISO를 어떻게 가야죠? 100에서, 한 칸 200, 두 칸 400, 세 칸 800, 네 칸 1600. 그러면은, 1600에 8000분의 1초에 5.6을 놓고 찍으면은 되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이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이 핵심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은 못 찍는 사진이 없다. 자, 이게 제로,
1, 2, 3, 4. 자, 여기서요. 0, 1, 2, 3, 4. 좀 더 이해 가겠죠? 자, 이해 잘 가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제 자꾸 머리 쓰는 것만 했으니까요. 이제 가볍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이해가 충분히 가실 거라고 봐요. 대충 이제 말로만 떠들어도.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구멍의 크기의 조절 F값이라고 하는데, F값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조리개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보셨죠? 그죠? 자, 다시 핵심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머릿속에만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심도가 낮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배경이 흐려진다. 근데 심도예요. 아까 얘기한 조리개가 완전히 열리는 거를 심도가 낮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진만 잘 찍으면 뭐예요? 떠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상식도 어느 정도 알아야 이 술맛도 나요.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자, 두 번째. 조리개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 조리개를 조인다고 해요. 그렇죠? 조리개면은 빛이 작아지고 심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해서 선명해진다. 그렇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풍경 찍을 때는 F11로 놔서 우리가 그래서 표준을 120에 11로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보여주죠? F11로 놔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배경 모두 선명하게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경 찍을 때는 주로 그래서 F11을 많이 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셔터 속도. 자, 셔터 속도는 카메라 센서에 빛이 노출되는 시간을 제한한다. 여러분들이 아까 필름 카메라를 통해서 1초를 느끼셨죠? 1초. 그 다음에 2분의 1초, 4분의 1초, 8분의 1초 느끼셨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슴적으로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이 사진을 찍어. 찰칵 하면, 저는 4분의 1초로 찍구나. 찰칵? 15분의 1초구나.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신내림 받은 정도예요. 사진업계에서. 네, 그 정도 된다면은. 자, 그래서 셔터 속도가 8000분의 1초까지 가면은 동작이 스톱된 사진을 찍을 때 쓰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15분의 1초는 모션 블러. 해봤죠? 아까 보셨죠? 네,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셔터 속도가 빠를수록은 빛이 적게 들어온다. 너무 빠르니까. 셔터 속도가 낮으면 빛이 많이 들어온다. 자, 이해하시죠? 자, 예시는 지금 스포츠는 1000분의 1초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폭포 같은 경우는 4분의 1초를 많이 쓰기도 하고 패닝 효과 때도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ISO 감도는 그 빛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요. 빛에 대한 민감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해봤죠. ISO를 올렸을 때는 밝기가 밝아졌죠. 네, 아까 1, 2, 3, 4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1, 2, 3, 4, 5, 6, 7, 8 올라갈수록 빛이 밝아진다. 그래서 3단계 이상부터는 하이키 사진. 들었었죠? 반대로 ISO가 낮아질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노이즈는 반대로
ISO가 올라왔을 때가 노이즈가 생긴다고 했고, ISO가 낮게 해서 과거에는 25도 있었어요. 제가 27년 전에 결혼할 때 웨딩 사진을 찍을 때 25짜리 필름 갖고 찍었어요. 액타 25라고 해서요. 100이 기준인데 그 반대로 해서 50이 있고 25가 있으면은 화질이 2배나 더 좋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래서 확대할 때 좋았고요.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일까요? 필름값이 비싸요. 필름값이 비싼 것도 있고, 또 찍을 때 그만큼 감도가 낮기 때문에 삼각대를 꼭 거의 써야 되고, 그렇죠. 흔들리지 않게끔. 그런 단점이 있는 대신에 우리가 화질이 좋아서 쓴다.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이즈를 일부러 놓고 찍을 때 많이 감도를 올린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해보고요. 야경 촬영할 때 ISO를 올리면 들고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게 안 됐었는데, 어제 제가 지금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들고 야경을 찍자. 자, 감도를 어떻게 놓는다? 3200 정도 놓으면은 적어도 30분의 1초에 조리개 5.6을 놓을 수가 있어요. 밖에서. 오늘 같은 저녁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30분의 1초 들고 찍을 수 있다고 했죠? 충분히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진에 대한 3대 요소는 뭐뭐다? 조리개 셔터, 감도.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조리개, 셔터, 감도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찍을 때 설정하지 마라. 내가 찍기 전에 나 뭐 찍을 거야 하면 그때 이미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움직임 포착, 순간적으로 해서 내가 정지로 찍을 것이냐 아니면 흐림을 주면서 찍을 것이냐 미리 선택을 한 다음에 셔터 속도를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심도 내가 흐리게 할 것이냐 다 선명히 할 거야 미리 내가 설정을 해서 찍기 전에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ISO 내가 높일 거냐 낮출 거냐 미리 생각해서 항상 이 세 가지를 촬영하시기 전에 미리 내가 설정을 해 놓고 모델 나타나 찍는 거예요. 꽃 찍는 거예요. 스포츠 찍는 거예요. 항상 미리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 놓고 촬영을 하면은 사진은 좋은 사진은 얼마든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조금 이제 가벼운 이제 기술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인물을 찍을 때 플러스를 주지 마이너스를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플러스 1은 표준이다. 아까 얘기해드렸던 제로에서 플러스 한 단계를 놔주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쓴다. 인물 찍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인물 촬영하시면은 거의 플러스 1은 평균적으로 놓고 찍으세요. 그 다음에 반대로 석양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노을 같은 거 찍을 때 반대로 그런 것도 마이너스 1이 표준이에요, 거의. 왜? 우리가 색깔이 눈에 보이는 색깔보다도 더 선명하게 나오는 거는 조금 부족을 줘야 더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색상이. 그래서 풍경 찍을 때는 마이너스 0.7 정도 우리가 놓고 찍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를 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집에서 자꾸 만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셔터 속도를 내가 놓고 느껴봐야 돼요. 30분의 1초? 이거야. 8분의 1초? 이거야. 이게 저속이구나. 이런 거를 내가 여러분들이 피부로 많이 느끼시면은 건강에 좋아요.
네. 건강이 뻗는 것 같은데요. 그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요, 다른 취미보다는 다 건강에 좋으세요. 걸어다니고. 네, 걸어다니고, 그리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치매도 없어져요. 네. 어떻게 오늘, 좀 질문을 또 좀 받아볼까요? 먼저, 뭐, 다른 질문도 괜찮아요. 뭐, 우리가 사진을 찍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했던 질문이 뭐가 있었더라?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 전문가의 질문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자, F21 놨을 때, 회절현상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모든 광학에 최대한 이 렌즈의 해상도로 해서 제일 좋은 화질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 최대 밝기로 찍어서도 아니고요. 최대 졸여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다 개방을 해서 좋은 사진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리개 이렇게 완전히 오므라지잖아요. 그럼 빛이 천천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모아레 현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적절한 중간 정도가 이 렌즈의 해상도라든지 최고의 퀄리티가 나온다고 해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22에다 놓고 이렇게 졸려서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이 아주 선명하진 않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광학의 한계? 광학의 한계. 그래서 우리가 영화 찍거나 뭘 하는 사람들이 21은 절대 쓰지를 않고 있어요, 현재.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래서 중간에 조리개 수치가 뭐가 있어요? 5.6, 4, 8? 뭐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많이 쓰고 있는 이유가 그 정도 상태가 아마 제일 좋은 선명도가 나온다. 네,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고요. 이 질문이 있어서 아마 제 수업에 저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저걸 가져가서 자기가 와서 브리핑 해서 저 리포트를 낸 거예요. 똑같이 테스트를 해서. 풍경 사진에서 22는 거의 잘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제가 하고 제가 답변을 했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여러분들보다도 좀 다양한 경험이 좀 저한테는 있다 보니까 아마 내일 가면은 사진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 수업이거든요. 예, 스마트폰으로만 사진 찍으시는 분들한테 카메라를 한 대씩 다 주는 거예요. 30명한테 카메라 한 대씩 다 줘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또 새 걸 하나씩 다 줘요. 그래서 부여 야행을 찍는 거예요, 밤에.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잘 나온다. 그리고 나중에 메모리 카드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수업인데, 야간 사진 찍는 수업인데, 초보자들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생각지도 않은 좀 뭐라고 할까, 에피소드가 좀 많이 나와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은 카메라를 만지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카메라를 안 만지셨던 분들은 정말 상상력이 뭐 참 무궁무진해요. 네. 제일 많은 나오는 질문이 왜 카메라는 2천만 화소냐? 핸드폰은 1억만 화소인데. 네. 그런 질문이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거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노출 충분히 이해 다 하세요? 질문. 예. 줌 렌즈 경우에 예. 망원으로 당겼을 때 같은 렌즈인데 네. F 값이 네. 최대 개방된 F 값이 달라지고 어떻게 보면은 렌즈를 작게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 렌즈가 70에 200이잖아요. 70에 200인데, 선생님 일어난 게 저기 렌즈 하나만 줘보세요. 맨 앞에는 조그마한 렌즈. 예. 작은 렌즈. 예. 여기 옆구리 봉창 터지네. 왼쪽에. 예, 예. 왼쪽에, 바로 왼쪽에. 요거요? 예. 작은 거요? 자, 같은 70에 200인데 얘는 크고 얘는 작아요. 그렇죠. 얘는 변하지 않는 2.8이 안 변해요. 70에도 2.8, 200에도 2.8. 변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렌즈가 크죠. 장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화질이 좋겠죠. 그죠? 네.
근데 단점은 커요, 무거워요, 비싸요. 근데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못 써요, 사람들이. 작게 만들어줘야 좀 휴대하기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렌즈가 작아져요. 작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줌이 적을 때는 조리개 수치가 밝지만은 망원으로 갈수록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알이 더 커져야 되는데 안 커지기 때문에 이 길이가 늘어나잖아요. 그만큼 어두워지죠. 네. 그 어두워지는 농도만큼의 조리개 수치가 변하는 거예요. 작아서 그래, 작아서. 근데 정말 옆구리 터졌네. 네, 옆구리 봉창 터졌어요. 얼마큼 하면 저렇게 터졌어요? 아, 이게 오래돼서 그래요. 얘가 지금 나이가 지금 25살. 네, 근데 이거 다 교환돼요. 청춘이네요. 청춘인가요? 네. 아, 청춘. 좋은 말씀입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어떻게 사진에 대한 말을 또 잘 털어야 돼요. 그 말 터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서 내가 또 뭐 아는 게 또 있어야 돼요. 하지만은 책 보고 유튜브 보고 하잖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냥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하고 제가 술을 잘 안 먹어요. 그분들하고 술 먹잖아요. 말 터느라고 말 털다 보면 아침이에요. 어제 그저께도 아침 6시까지 마셨나? 네. 그래도 끝이 안 나요. 하지만 그분들이 돌아와서 늘 주신 답변은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정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왜냐면 여러분들은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네. 하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건 언제든지 다 꺼내드리는 게 저도 편해요.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또 어떻게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이제 F 값이랑 셔터 스피드 고정시켜놓고 M모드에서 네. 이제 카메라를 움직이면은 그 밑에 네. 노출 고정 이게 계속 자동 움직이죠. 나갔다 하거든요. 네, 네. 그거는 혹시 뭐예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밝은 데로 오면은 그 표시가 밝은 데로 오면은 그게 마이너스 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데로 가잖아요. 그 표시가 플러스로 갈 거예요. 그거는 그 표시에 따라서 내가 감도를 바꾸든 셔터를 바꾸든 조리개를 바꾸든 바꿔주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그게 제로로 왔을 때가 정상 노출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플러스 1로 가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1이 됐다는 얘기고, 그 표시가 2로 갔으면 플러스 2가 됐다는 얘기고, 그 표시예요. 그것만 알려주는. 그렇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제로에만 놓고 찍으면은 그게 정상 노출이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메뉴에서 들어서 노출을 고정하는 약간 이런 기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언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노출 보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얘기했죠. 사람을 찍을 때는 플러스 1로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찍을 때 밝게 찍을 때 플러스 1. 또 어둡게 찍을 때는 언제요? 석양 찍을 때, 실루엣 찍을 때는 마이너스 할 때는 그 표시를 보고 마이너스 2 그렇게 놓고 찍으면은 실루엣이 되는 거고, 인물은 플러스 1에다 놓으면 인물이 더 잘 나오는 거고요. 이거 늦게 오니까 다 끝난 거 얘기야. 다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늦지 마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 가진 것 같아요. 그죠? 예, 또 돌아가시면은, 그냥 오늘 있었던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캄캄할 때는 마이너스로 놓고 찍어요? 캄캄하게 할 때. 캄캄하게 할 때는 마이너스에다 놓고 찍고, 밝게 하고 싶을 때는 플러스에다 놓고 찍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